천이면 Grammar Level 1 Chapter 10 to 부정사와 동명사 Unit 1 to 부정사의 부사적, 형용사적 쓰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to 부정사랑 동명사는 이미 알고 계시죠? 많이 보셨죠? 보시기는 to 부정사는 to에다가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이고 동명사라는 것은 동사에 ing 붙이는 것을 동명사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쓰임을 다르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동명사는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아이가 현재 분사라는 이름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도 to 부정사의 부사적, 형용사적 쓰임을 오늘은 좀 보도록 하려고 해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독해하시잖아요. 독해할 때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에서도 나오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시험이 아닌 그냥 소설 같은 거를 읽으실 때에도 이 to 부정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해석을 하시면 내용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하실 거니까 지금 잘 잡아주시고요. 자, 우선은 부사적을 먼저 볼 건데요. 목적이나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다고 나와 있어요. to 부정사는 목적을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이거는 제가 독해하면서도 많이 설명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이렇게 보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to 부정사를 되게 많이 보실 텐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뭐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것이다. 문장 볼까요? I saved money. 나는 돈을 저축했죠. 자, 그러면 보세요. 나는 돈을 저축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이죠, 여러분. 여기에 추가 정보를 넣어도 괜찮죠. 뭐 왜 그랬는지 아니면 언제 그랬는지 하지만 그거 없이도 의미가 완전하게 전달이 되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장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이제 목적을 나타내 주는 거죠. 왜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To buy a new computer. 새로운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사로 쓰이죠. 부사로 쓰인다는 것은 결국엔 문장에서 주요 요소가 아닌 수식어로 쓰인다라는 거거든요. 수식어는 문장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장에 있음으로써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She studied hard.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문장 말 되죠. 근데 뒤에 그 목적, 공부를 한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to 부정사를 붙인 거고요.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To pass the test. 시험을 통과하려고. 통과하기 위해. 자,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도 이제 종종 보시게 될 거예요. 이 to 부정사는요. happy, glad, sad, sorry 등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쓰이면 그 감정을 느끼게 된 원인. 그래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이 돼요. 문장을 볼까요? I was happy. 나 행복했어. 자, 그러면 행복하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예요? To meet you here. 너를 여기에서 만나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찾아내기가 쉬운 게 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to 부정사 앞에 쓰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형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만 해당됩니다. I am sorry. 너무 안 됐다 라는 뜻이죠. To hear that. 그런 얘기를 들어서 참 유감을 표현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이번에는 to 부정사를 형용사처럼 사용할 때 이제 쓰는 거를 볼 건데 여기 보면 대는 괄호로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 대명사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냥 읽을 때 명사라고만 할게요, 여러분. 자, to 부정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서 뭐뭐를 하는, 뭐뭐를 할 이라는 의미를 덧붙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위치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당연히 형용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 수식해주는 말이죠. 그랬을 때 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apple, 여기다가 빨간 사과라고 내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빨간은 이제 형용사가 되죠. 이 명사의 상태를 얘기해 주니까요. 그러면 red apple이에요? apple red이에요?
red apple. 그쵸?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쓰여야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 형용사가 단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구를 이루면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뒤에서 명사를 꾸며줘야 됩니다. 지금도 to와 동사 그리고 나머지들이 붙어서 구를 이루었죠. 이렇게 되면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anything 이건 대명사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 대명사는요. 구가 아니고 단어가 나와도 뒤에서 꾸며주는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대명사예요. some, any, no. 그리고 body, one, thing. 얘네들을 연결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somebody, someone, something, anybody, anyone, anything, nobody, no one, nothing. 그쵸? 총 9개의 대명사가 나오는데 이 아이들은 형용사로 꾸며줄 때 아까는 구로 꾸밀 때만 뒤에서 꾸민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 대명사를 꾸며주실 때는 단어이든 구이든 상관없이 모든 형용사는 뒤에서 이 대명사를 꾸며주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예문들 한번 볼게요. I have many things to tell you. 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것이 어떤 거예요? 뭐 컴퓨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스티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연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꾸며주는 거예요. 나 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 많은 게 뭔데? To tell you. 너한테 얘기할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do you want anything? 그 anything이라는 건 특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만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건 너무 많죠. 그쵸? 그래서 어떤 걸 대답해도 이상하지 않죠. 근데 여기에 to drink 이거를 사용을 함으로써 마실 어떤 것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to drink는 anything을 꾸며주는 형용사이다. 자, 여기까지 체크 풀어 오시고요. 그리고 유닛 엑서사이즈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